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입니다. 코로나 전파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인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확진 시에 자택에서 해결하는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심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잡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일이 쉽지 않을 정도로 혼란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SNS에 개인의 사소하고 소소한 일생생활을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 시대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프로이드 이후 20세기가 신경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가히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활력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괴롭히면서도 본인은 성취감과 쾌감을 느끼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심리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으면서 불편하거나 감정의 동요를 느낀다면 나의 어떤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스스로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지 잠잠히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 나르시시스트와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이유를 생각해보고 정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성향이 에고이스트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무언가가 건드려져서 겪는 감정인지를요. 일단 행동의 어떤 부분들이 자기 것인지 확인했다는 자신이 생기거든 어떻게 내 감정이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처리하는데 이용이 됐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겪은 상황을 개인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쓰였는지를 먼저 알아차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르시시스트가 불러일으키는 위축되고 초라한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대로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모는 어른이지만 실은 속이 서너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무시해버리면 자신의 위축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기력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기며 관심을 아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상처를 주고 신뢰를 배반하며 자기 이익만 취하고 타인을 업신여기거나 동정심, 공감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조만간에 나도 저런 식으로 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우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러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환상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증거이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르시시스트가 나한테만은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르시시스트 방식으로 나에게 대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본인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요. 넷째,
우리의 모습 중에서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려를 할 만한 것은 경계 침범입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시에 남의 집에 온다거나 남의 집에 와서 냉장고나 서랍장을 열어본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싫어하고 나를 독점하려 드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남의 개인 우편물이나 지갑, 가방, 주머니들을 아무 말 없이 자주 뒤져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이나 친구가 당신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녀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주인이 자리에 없는데 미리 알리거나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 자리에서 와서 앉거나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동료가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외모에 대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다 경계 침범입니다. 이런 일들이 때로 어쩌다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번 예사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살아가야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살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먹잇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 표명은 나르시시스트의 내적 균형을 흔들어 놓아서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때문이죠. 나는 얼마나 내 삶에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가 간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무너뜨리며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힘을 회복하려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거나 유혹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통제와 경계를 정했다면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섰다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내 뜻이 진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 되므로 모든 말과 행동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점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처하는 심리 전략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세상과 그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속성을요. 지금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아예 갖지 마시기 바라고요. 계속 함께 지내야 한다면 먼저 자신을 지키고 성숙시키는데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